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뉴스 시작합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더니 6,33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외국인이 6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지만 개인이 그만큼 사들이며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코스피 6,300선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코스피는 오후 2시 55분 기준 0.22% 떨어진 6,195.0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1.74% 떨어진 6,197에 출발한 이후 다시 하락폭을 줄이며 6,200선을 회복한 이후 오후 중에는 6,336.98까지 치솟으며 장중 세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8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는 외국인들이 5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4조 5천억 원, 5,500억 원 사들이면서 추가적인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닥은 상승 전환하며 1,200선을 넘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5거래일째 상승 마감할 전망입니다. 네, 장 초반에는 반도체 투톱이 약세였는데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0.46% 오른 21만 9천 원에 SK하이닉스는 1.5% 넘게 떨어져 108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4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투자 과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견조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가 개선돼 삼성전자는 반등에 성공했고 SK하이닉스도 낙폭을 줄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전북 새만금 지역에 9조 원을 투자해 국내 최초 로봇 제조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11%가 넘게 오른 67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아랍에미리트와의 방산 분야 협력 소식에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LIG 넥스원도 1에서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국내 증시 역대급 불장은 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초록불을 켰습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늘었는데요. 특히 주식 매도 시 붙는 이 세금의 수입이 가파르게 불어났습니다. 김성훈 기자, 일단 지난달 국세가 얼마나 더 거쳤습니까? 네, 지난 1월 전체 국세 수입은 52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세 수입 증가에 증권거래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는데 지난달 증권거래세 수입은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천억 원가량 늘면서 5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증권 거래세율을 0.05%포인트 인상했고요. 이 기간 코스피가 5천선, 코스닥은 1,000선을 돌파하면서 덩달아 주식 거래량이 늘어난 점이 증권거래세 세수 증가에 불을 지폈습니다. 코스피 매도시 붙는 농어촌 특별세도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천억 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네, 다른 국세 수입은 어떤 흐름 보였습니까? 네, 지난달 소득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조 5천억 원 증가한 15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사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주택가 토지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부가가치세도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로 인해 26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재경부는 부가세 증가 요인인 환급은 1월에 한정된 영향인 만큼 연중 부가세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상속세와 증여세 수입은 같은 기간 3천억 원 늘어난 1조 1천억 원을 나타냈고 법인세 수익은 2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에서도 서비스 먹통이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모회사인 카카오페이도 앞서 포인트 등록 오류를 빚으면서 긴급 점검에 나섰던 걸로 파악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에서는 이 주식 주문 오류가 있었던 겁니까? 주식 주문 접수는 정상적으로 운영됐지만 그 외 서비스 일부가 지연됐습니다. 오전 국내 정규장이 시작된 뒤 카카오페이 증권 앱에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용자들은 또 먹통이다라거나 꼭 중요할 때 연결이 안 된다고 뜬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오전 9시 30분경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공지하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앞서 모회사인 카카오페이에서도 오류가 발생했다고요. 네, 카카오페이가 IBK 기업은행과 진행한 이벤트에서 포인트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선착순 행사로
카카오페이로 적금 통장을 개설하고 랜덤 게임에 2회 이상 참여하면 카카오페이 포인트 5,000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이벤트였는데요. 문제는 지난 10일 발생했습니다. 이벤트에 당첨된 소비자들에게 쿠폰 번호가 적힌 문자를 발송했지만 일부 고객의 등록이 막힌 겁니다. 쿠폰을 여러 개 지급받은 고객의 경우 중복 지급으로 인식돼 한 개만 등록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사태를 인지한 직후 즉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며 현재는 모든 재지급을 완료해 정상화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토스증권 거래 시스템에서도 간밤 전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토스증권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계좌에 찍히는 금액이 달랐다던데 정확히 어떤 오류입니까? 관련 업계와 토스증권에 따르면 토스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과 웹 트레이딩 시스템 상에 원화 주문 가능 금액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전산 오류는 전날 오후 8시 17분부터 오후 8시 48분까지 31분간 발생했는데 홈 화면에서 일시적으로 자산정보 내역 조회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증거금 관리 시스템의 일시적인 오류가 원인이라며 현재는 문제가 해소돼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원화 주문 가능 금액이 0원이어야 하는데 200만 원으로 표시됐다거나 실제보다 400만 원 적게 났다라는 등 이용자들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부는 매매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현상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토스증권 유독 전산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스증권은 출시 초기 직관적인 UI와 UX를 제공하며 젊은 투자자층과 서학개미를 빠르게 끌어모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수년간 크고 작은 시스템 불안정 문제를 연이어 겪고 있습니다. 토스증권은 장애 발생 심하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거나 시스템 점검 중 영향 등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유사한 장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는 단순 불편을 넘어 투자자들에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기회비용과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 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2022년부터 수년간 가장 많은 전산 오류 사고를 낸 증권사로 꼽히는 등 시스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SBS BD 임재입니다. 증시로 빠져나가는 고객들이 고민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들인데요. 예금을 빼서 주식에 넣는 이른바 머니무브 움직임 속에 은행들은 다양한 신상품을 내놓으며 대응하고 있는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유선우 기자, 가장 기본적인 대응책은 역시 이자를 더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3일자로 적립식 예금 상품의 우대금리를 1%포인트 올립니다. 모바일 가입 시 주는 우대금리 이율을 기존 3%에서 4%로 올리고 통신비 자동이체 시에 주는 우대금리 이율은 기존 1%에서 2%로 인상합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러닝 유행 흐름에 맞춰 걸음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주는 이색 적금 상품을 출시한 바 있는데요. 이 적금 판매 한도를 기존 10만 좌에서 20만 좌로 2배 올렸습니다.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 예금 상품으로 매달 2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독특한 상품 말고 기본 상품 틀의 금리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하나은행은 이달 초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0.05%포인트 올렸고요. 비슷한 시기에 NH농협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0.05%포인트 올렸습니다. 다만 5대 은행들은 이 추세적인 자금 이탈을 예금 금리 인상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 출혈 경쟁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라 금리 상단이 아직은 2.9%에 머물고 있고요. 인터넷 전문은행에선 연 3%대 예금이 부활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3일 예적금 상품 금리를 0.05%포인트 올려 1년 만기 예금 상품 금리가 현재 3%고요. K뱅크는 이달 들어서만 2번 예금 금리를 올렸는데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현재 3.01%입니다. 이금융권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2% 후반대였던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한 달 새 0.12%포인트 올라 현재 3.06%에 달합니다. SBS 비즈 미선우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도 주거용이 아니라면 보유보다는 매각이 낫다는 상황을 만들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정민 기자, 이 다주택자를 겨냥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중 투기용 성격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을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전세를 살면서 갭 투자로 똘똘한 한 채를 사서 시세 차익을 거두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 주택을 마련한 1주택자, 초고가 1주택자 등에 대해 보유할 경우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가 거론됩니까? 우선 실거주 여부를 들여다본 뒤 주택수, 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부여해 규제하겠다는 구상으로 익힙니다. 실내로 5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한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높여 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손볼 거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대통령 역시 쇄신 의지를 보였죠. 대통령은 지난달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버티는 것은 자유지만 알아두는 게 좋을 거라며 다주택 해소를 재차 권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 규모가 상반기에만 6천억 원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는 보험 사기에 금융당국은 수사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남희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보험 사기 적발 규모와 인원은 얼마였습니까? 네, 지난해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액은 5,682억 원, 적발 인원은 5만 1,0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 사기 적발 건수는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상반기에만 6천억 원 가까이 적발되면서 연간 적발액도 1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보험 사기 가운데 95.9%가 손해보험에서 발생했는데요. 적발 사례 가운데 절반가량은 자동차 보험 관련 사기였습니다. 이어 장기보험이 40.5%임을 감안하면 두 상품 부문에서 10건 중 9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생명보험은 전체 4.1%로 100건 중 4건 정도로 붙었는데요. 대부분이 보장성 보험으로 234억 원금이었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 사기를 잡기 위해 고삐를 죄고 있지만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보험 사기는 고도화, 지능화되며 조직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업계는 전직 경찰 출신 보험사기 특별조사팀 SIU를 통해 의심 사례를 쫓고 있습니다. 보험사 SIU가 금감원에 인지보고를 하면 금감원이 다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보험 사기가 다른 경제범죄에 비해 인사고가 비중이 낮고 공력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사 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 사기를 포함한 민생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후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수사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 과정이 대폭 단축돼 수사 속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인천공항과 임대료 갈등으로 각을 세워온 면세업계가 다시 공항에서 돌파구 모색에 나섰습니다. 롯데와 현대가 인천공항의 알짜구역에 새로 진입하면서 업계 순위 변동이 예고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인천공항 면세업체가 바뀌었다고요. 네, 지난 2023년 인천공항을 떠났던 롯데가 출국장의 향수와 화장품, 주류 담배 판매 구역인 DF1에 다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구역은 연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공항 면세점 내 알짜 구역으로 기존 사업자인 업계 1위 신라를 롯데가 앞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와 함께 현대도 같은 품목을 판매하는 구역 중 DF2 운영권을 따냈는데요. 코로나 시기 불황으로 공항과 임대료 갈등을 벌여왔던 면세업계는 이번엔 기존보다 40%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게 됐습니다. 네, 다만 면세 업황이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있죠. 네, 내국인의 해외 여행 수요가 늘고 K 콘텐츠 인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면세점의 쇼핑 수요가 늘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과거 여행의 필수 쇼핑 관문이었던 면세점이 이제는 가성비를 갖춘 CJ 올리브영과 다이소, 무신사 등 이른바 올담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향에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전년 대비 11% 넘게 감소한 12조 5천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업계는 각종 프로모션과 관광객 특화 서비스를 강화할 전략인데요. 롯데 면세점은 리뉴얼을 통해 쾌적한 도액 동선을 만들고 트렌드에 맞춘 다채로운 브랜드와 상품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90일 만에 고객에 사과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연간으로는 최대 매출을 올렸지만 사태가 벌어진 4분기 영업이익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정인 기자, 김 의장 구체적으로 뭐라고 사과했습니까? 네, 김 의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쿠팡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처음 육성으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김 의장은 고객은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며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There is nothing more serious at Coupang than failing to live up to our customers' expectations. We know we have to do better, and we will. 네, 유출 사태에도 지난해 쿠팡이 실적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49조 1천억 원대로 1년 전보다 14% 늘었고 영업이익은 8% 증가했지만 유출 사태가 발생한 4분기만 보면 타격이 작지 않습니다. 4분기 매출은 12조 8천억 원대로 11% 증가했지만 직전 3분기와 비교하면 5%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97% 급감한 115억 원에 그쳤고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377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쿠팡은 이번 사고가 지난해 12월부터 매출 성장률과 활성 고객 수, 와우 멤버십, 수익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새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두 공기업이 UAE 바라카 원전 공사 비용을 놓고 영국 런던에서 벌이고 있는 조 단위 국제소송전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막대한 소송비와 기술 유출 우려가 크니 일단 국내로 돌아와 해결하라는 겁니다. 조슬기 기자, 네, 산업통상부가 한전과 한수원에 권고안을 발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수원이 지난해 5월 영국 런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한 국제중재를 국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옮기라는 내용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공기가 최대 3년 지연됐고 한수원이 추가 비용 약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한전 측에 청구하기 위해 국제 중재를 신청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두 기관 간의 국제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영국에서 진행 중인 중재 사건을 국내로 가져오는 데 그치지 않고 양측이 향후 협의체를 마련해 후속 논의를 거쳐 갈등을 매듭짓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양측은 권고를 받아들였습니까? 네, 일단 한전과 한수원은 이 권고안을 검토해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중재 중이라도 대화 협상을 통해 해결안을 모색하겠다라는 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싸움터를 국내로 옮기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라 실제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조 4천억 원의 이 비용을 양보하는 순간 경영진이 이 배임 책임에 직면할 수 있어 이사회 의결을 통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가 1분기 또 내놓겠다던 원전 수출 개편안 역시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한전은 수주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고 한수원은 실제 기술을 가진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정부가 구글이 요구해온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을 허가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구글에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 사용, 우리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을 준수를 조건부로 요구했습니다.